네, 라스트 성공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 토요일에요. 설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의 무료 강연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 강연회는 발빠른 기업 탐방과 저평가 기업 발굴의 대가인 남상덕 최병곤 전문가가요. 실적을 알면 투자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2011년도 실적 주도주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2105포인트 5일선 지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00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의 현 선물 동반 매도, 프로그램 매물 출회에도 5일선을 지킨 날인데요. 코스닥도 막판에 플러스로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환율도 널뛰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주요국 아시아 증시가 1%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어제 최고가를 경신한 데 따른 부담도 남아있는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숨고르기 들어갔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포인트 내리면서 2106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110선 위에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2110선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늘려나가면서 2100선 위에서 움직였는데요.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5일 이동평균선이 놓여있는 2105포인트도 사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선 상태였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 우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 쪽은 3,100억 원 정도 사주면서 5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90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1,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0.3포인트 오르면서 533포인트에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출발 또한 이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조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533포인트 아래로 밀리지도 않는 상황이었고요. 오늘장에서는 533포인트와 535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보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내용은 어제와 조금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했던 외국인은 돌아선 상태였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2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10억 원 정도 매도를 출회했고요. 개인만이 지지해주는 가운데 1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 연출됐는데요. 오늘 장은 10원 55전 급등하면서 1120원 85전에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감에 상승 압력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전장까지는 111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12시간에는 1122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는 112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최고가 올랐었던 삼성전자는 98만 원대에서 쉬어갑니다. 현대차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이었고요.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어제 6거래일 만에 올랐었던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은행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나란히 1%대로 하락했고요. 보험주인 삼성생명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0.8% 견조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는 올랐고요. 메가스터디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4% 급락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사 호평까지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4%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기관의 매수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오르면서 2% 오늘 상승했습니다. GS홈쇼핑도 2.7%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IT주들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LG전자와 하이닉스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쉬어가고요. LG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1%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 이상 내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부진하게 발표하면서 오늘장 은행주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반에서 하락했는데요. 신한지주가 1%, KB금융 마찬가지로 하락했고요. 외환은행은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지만 전반적으로 약보합에서 2%대로 내리면서 은행주는 조금 쉬어가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보험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신고가 오른 이후의 상승폭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그리고 메리츠화재가 모두 신고가 다시 썼는데요. 삼성화재는 차익 출현 매물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전 종목이 약 광부와 미상 3%대로 오르면서 보험주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석유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의 매물을 개인이 받아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OCI가 1%대를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썼고요. 정유주들도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GS도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차트 위에 보이는 종목들 1% 이상 오르면서 석유화학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CJ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미디어 홀딩스가 변경 상장한 CJ E&M의 합병을 앞두고 기대감에 CJ그룹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네, CJ가 1.6% 올랐습니다. 온미디어는 9% 급등했고요. CJ 인터넷도 8.7% 오르면서 CJ그룹주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근혜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관련 행보에 따라서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복지정책 관련 발언에 따라서 보령 메디앙스부터 세운 메디칼까지 상한가 진입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세운 메디칼은 4.8% 올랐습니다. 친인척이 보직을 맡고 있는 서한도 1.4% 오르면서 박근혜 테마주가 연일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센터에서 자세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또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물론 오늘장의 특징도 추려봐야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으로 가서요, 최진 책임연구위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5일선은 지켰지만 소폭 숨을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급에 대한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장 특징부터 좀 추려주시죠.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및 유럽 증시의 약세 마감 소식에 내림세로 출발을 나타냈었는데요.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서는 전일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들이 재차 매도세로 지속을 강화했었고요. 여기에 국내 기관까지 매도세로 돌아가면서 그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수 면에서 봤을 때 전일 삼성전자의 100만 원 터치 등 지수 고점 갱신에 따른 부담감이 지속되었고요. 이에 따른 숨고르기 상황이 오늘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 및 보험, 화학, 철강 업종만이 강보합세를 나타냈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특히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오전 중 중국의 4분기 GDP 및 12월 물가지표 발표가 중국의 추가 긴축에 따른 우려감을 강화시키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GDP 같은 경우에서는 2010년 연간으로 10.3%, 4분기 증가율로서는 9.8%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재초 가속화되었음을 나타냈었는데요. 이에 반면 12월 물가지표는 피크를 나타냈던 11월 지표물 대비해서 둔화세를 나타냈었지만 경제지표가 중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줄인 만큼 오히려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성장세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긴축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 않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결국 2% 이상 밀리면서 현재 2,700선이 결국 깨지고 있네요. 자, 오늘 밤 뉴욕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조금 빼앗긴 측면이 있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좋게 나오면 또 모멘텀이 살아날 수도 있다 싶거든요. 이 밖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는데 해외 변수들 한번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11월 달 1.1%에서 전월 대비 12월 지표물은 0.6%를 상승폭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중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5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켰었는데요. 또한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된 12월 예상치도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전월 대비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 말고도 전년 동기 대비로 그려본 12월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난 11월 지표가 하락세를 멈춘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12월 지표에서는 바닥권에 대한 재차 확인 기대감도 역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경기 관련된 지표로서는 12월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나간 11월이 46만 8만 채를 기록했었다면 현재 12월 전망치는 49만 5천 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권 다지기가 이어지겠지만 완만하게나마 주택 시장이 있어서 회복 기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밤에도 실적 관련돼서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금융주 실적에 대한 실망이 컸었다면 오늘 밤에는 이와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 실적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분기 주당 순이익이 15센트를 기록을 했었다면 현재 예상치는 35센트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IT 관련돼서는 구글과 AMD 실적도 역시 전분기 대비로 해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실적에 관련된 것은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6개월째 확장세 유지하는지 살펴보시고 최근 들어 미국의 IT 쪽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은행들은 안 좋았었잖아요. 모건 스탠리 실적이 좀 좋아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뉴욕이 조금 살아나준다면 내일 우리 장에서는 과연 외국인들이 사줄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내일 외국인들의 컴백 가능성과 더불어서 내일장 대비책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최근 외국인 매도에 관련돼서 일단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를 제외하고 나흘 연속 순매도를 유지하면서 지수 추가 상승에 대한 의문 및 부담감이 좀 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펀드 등 국내 자금의 증시 유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향후에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난해 5월 중과 같이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로 인한 지수 조정을 걱정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서는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유동성 부분에서는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별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서는 3조 6천억 원을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대비해 현재까지 1월 중에는 1조 2천억 원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현재 11월 중 지수 횡보 구간에서도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을 예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업종별로 이를 살펴본다면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업종별로는 일부 업종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로서는 보험과 전기전자 업종, 화학, 음식료 업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최근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은 4분기 실적 바닥 확인과 함께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보험 업종이라든지 IT, 화학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가 100만 원 찍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IT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가 상당했는데요. 예. 앞으로 IT주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일부 매도세를 나타내고는 있기는 하지만요. 1월 중까지는 외국인들의 최근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주에 대한 실적은 4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향후 1분기 실적의 개선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미리 한번 챙겨봤네요. 대신증권 컨설팅 랩에 있는 최진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은 해외조사실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흥국의 인플레가 주로 식품 가격 상승에서 비롯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은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와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경제성장세 확대로 인플레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흥국들이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에 찬물을 진 한은이 본업을 외면하다 뒷북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내 총 생산이 1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7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를 달리다 2008년 9.6%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분기별 GDP 증가율은 1분기에 11.9%, 2분기 10.3%, 3분기 9.6%, 4분기 9.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5.1%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에 4.6%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해 중국 정부가 연초에 설정했던 연간 물가 상승 한계선인 3%를 결국 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공요금 조정심의 강화와 주요 생필품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요금, 문화시설 입장료와 공연예술 관람료 등을 우선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내에 추진하려고 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공사를 통해 사과와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 주요 농수 축산물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의 투자 유치를 추진해 정상화에 나섭니다. 캠코는 오늘 저축은행 PF사업장 정상화 추진단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캠코의 추진단은 앞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마케팅과 신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캠코는 지금까지 인수한 저축은행 PF사업장 368개 중 30개를 정리하고 2개는 정상화를, 26개는 매각을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축은행 PF사업장의 정상화가 추진되면 올해 말부터 PF 대출 상환에 직면하는 저축은행들의 부담은 한층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 1월 20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오늘 코스피는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국 모멘텀 때문에 조금 깎인 부분이 있지만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째 상승세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우리 눈에 보여질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